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복소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복소수를 미리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허수라고 해가지고 사실 용어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imaginary number, 뭐 허수 없는 숫자라고 해가지고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서 먼저 좀 경고드립니다. 허수든 뭐 복소수든 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수고요. 어떻게 보면은 있는 수예요. 좀 거창하게 얘기해가지고 뭐 이데아 같은 걸 들먹이다 보면은 실수 같은 것도 실제로는 없는 수인데 왜 있다고 하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복소수는 굉장히 유용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 유용함을 안타깝게도 우리 단계에선 알아낼 수가 없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과학중점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과대학으로 많이 진학을 할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공과대학 들어가셔가지고 뭐 역학을 공부하신다든지 특히 전자기학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복소수에 대해서 꽤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라고 저는 뭐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의 복소수는 사실 뭘 유의하셔야 되냐면 어떤 연산 성질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불편하게 표현된 대상들이 있어요. 그 불편하게 표현된 대상들을 간단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복소수를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좀 근본 있게 역사적인 발견들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의 역사인데요. 우리 인식이 아니면 우리 인식이나 생각 같은 게 언어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어떤 개념에 매여 있는지 혹은 뭐 개념들이나 우리 생각들이 우리 언어를 만들어내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피어라고 하는 언어학자들이나 하는 얘기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뭐가 좀 딴지 거는 것도 그렇기도 하고 수학 시간이니까요. 원시 부족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많다 라고 세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뭐 까마귀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 같은 개수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크로네커는 수학자입니다. 자연수는 이 말이 정확한가 모르겠습니다. 신이 만들고 그 이외에는 모두 인간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컨셉트여가지고 그냥 주어지지가 않으면 수학이라는 것에 대한 근본을 얘기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공리에 해당하는 대상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이외에는 모두 목적이 있어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자연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리수가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영도 발견이 됐을 것이고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뭐 대학교 나온 지 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정수 같은 것도 발견이 됐을 거고 이전에 유리수 발견되고 나서 히파수스였던가 피타고라스한테 죽은 사람이 아마 무리수 만들어냈을 거예요. 사실은 히파수스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유리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리수가 있다는 게 그 공공연한 사실이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두를 묶어가지고 뭐 실수라는 걸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복소수 같은 숫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사원수 같은 숫자도 나오고 이런 역사적인 과정에 걸쳐가지고 뭐 숫자들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관심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과정상에서는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이미 자연수를 배워놓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큰 수라고 해가지고 뭐 4자릿수 또는 5자릿수 이런 숫자들의 덧셈, 뺄셈 같은 거를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뭐냐면은 자연수라는 걸 공부를 하고요. 이 자연수를 둘러싸고 있는 조금 더 큰 숫자가 뭐냐라고 해가지고 이걸 정수라고 부르고 그럼 정수 개념보다 조금 더 큰 숫자가 뭐냐라고 해서
유리수라는 걸 생각을 해내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조금 표기가 마음에 안 드네. 조금 새롭게 다시 쓰겠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들을 나타낸다면은 나중에 벤 다이어그램을 배울 겁니다. 자연수라는 거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정수라는 거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유리수 배우고요. 그 다음에 실수라는 거 배우는데요. 실수가 뭐냐면은 유리수랑 무리수 싹 다 묶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숫자들 복소수라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복소수는 실수체의 확장이라고 하면은 그게 좀 전문가 같은 소리이고요. 그리고 뭐 배수학의 기본 정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게 그냥 전공자 같은 얘기고요. 여러분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채라는 말을 기억할 거 없이 그냥 실수를 확장한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숫자가 있다더라,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되게 특징적인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확장?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기존에는 어떤 성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수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실수의 성질 중에 좀 중요한 성질이 있었는데, 실수를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됐었잖아요. 그리고 실수는 수직선 위에 나열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잖아요. 수직선 위에 나열이 되다 보니까 순서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복소수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입니다. 어떤 복소수들은 제곱해가지고 0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잖아요. 기존에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었는데 0보다 작은 숫자들이 제곱을 해서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복소수는 수직선 위에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도 없습니다. 대소 비교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생각들을 좀 비교를 하시다 보면은 복소수라는 대상이 당연한 얘기지만 기존에 없었던 성질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조금 더 확장된 숫자에 해당함을 좀 아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단위 허수 i라는 거를 만들어내게 돼요. 우리 교재에서는 허수단위라고 하네요. 허수단위 i라고 해가지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하게 되는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뒤집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숫자들은 다 제곱해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았었는데, 그냥 우리는 지금부터 허수단위 i라는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제곱해서 1 말고 마이너스 1이 된다더라. 이거 되게 신기하지만 음수가 되네 라는 거를 만들어낸 거에 그냥 불과합니다. 그래가지고 벌써부터 느껴지는 좀 닥침이 있어요. 계산이 많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좀 지금 상상하실 수 있다면 되게 수학적으로 가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 앞으로 좀 열심히 하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까지 한 거냐면은 그냥 복소수에 대해서 살짝 썰 풀었고요. 그리고 실수랑 복소수랑 차이를 가지는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복소수를 만들기 위한 키인 허수단위 i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정리할게요. 오늘 편집 없어요.
칠판이 깨끗해지는 걸 보고 있으니까 편안해집니다. 그렇죠? 예전에 학원 수업하고 있을 때 지들이 졸리더라고. 맨날 나와가지고 칠판 대신 지어주는 애들이 있었는데 좀 고마우면서 준비 안 했어요. 자, 아무튼 이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소수는 실수의 확장에 해당한다는 걸 먼저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에는 없는 성질들이 생겼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알아볼 거예요. 뭐냐면은 제곱해가지고 0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과 그리고 배속이요. 그러니까 크기가 무의미하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복소수를 구성하기 위한 재료로서 허수단이 i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복소수를 좀 전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얘긴데 지금 방금 전에 좀 강의했던 순서가 좀 틀린 것 같아가지고 복소수라는 게 이름 소리를 안 듣네요. 영어 이름은 컴플렉스 넘버고요. 그리고 여기 써있는 복이라는 게 교과서에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지만 한자 사실 잘 모릅니다. 이거 복수할 때 그때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소수라는 말을 하나씩 끼워서 쓰면 뭐냐? 여러 가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요소로 이루어진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조가 복잡해 보여가지고 영어 쓰는 사람들은 컴플렉스 넘버라고 이 복소수를 얘기를 하나 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소수의 정의가 무엇이냐? 복소수의 정의 대충 들어가겠습니다. 복소수의 정의는 다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복소수를 구성하기 위한 재료에서부터 오고요. 복소수 a 플러스 b i 에 대해서 a, b가 실수일 때 사실은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긴 것들을 그냥 다 복소수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복소수 당연한 쉬운 예시는 3 플러스 2i 얘는 당연히 복소수겠죠? 왜냐면은 A가 3인 것이고 B가 2인 것이니까 당연히 복소수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0 플러스 3i 얘네 같은 경우에도 A가 0이고 B가 3이니까 당연히 복소수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그냥 3i라고 쓰고는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복소수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복소수 맞아요? 생각해보면 위에 제한 조건에 무엇이라고 써있냐면 A, B가 실수이기만 하면 배차타라고 써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 그냥 보통 우리가 3이라고 쓰는 실수이긴 하지만 복소수 안에 실수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것도 앞으로는 복소수라고 쳐주긴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그지같이 써놓은 건데 i라고 써놓은 것도 복소수일까요? 과연? 사실 얘도 당연히 복소수가 맞는 게 이게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 플러스 0 i라고 썼으니까 복소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단점은 무엇이냐면은 이거 그지같이 복잡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럼 이 복잡한 것들을 이게 오히려 더 복잡하려나? 간단하게 바꿔주는 게
개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을 실수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있는 부분을 허수 부분이라고 앞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아래에 있는 4개 다 복소수니까 잊지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쓰겠구나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허수 같은 얘기는 안 할게요. 저도 허수라는 얘기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교과서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석 같은 책은 아직 안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복소수의 상등, 서로 같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그냥 그런 테크닉들 쓰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3x가 4 플러스 bx랑 똑같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a와 b를 각각 알아낼 수가 있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a는 4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예요. b는 3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아냐? 라고 물어봤을 때 같은 종류끼리는 같게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개수끼리 같으면 두 다항식이 같다. 이게 사실은 항등식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였잖아요. 이 논리를 그대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은 a 플러스 3i와 4 플러스 bi가 서로 같기 위한 조건도 당연히 위와 같은 방식으로 a가 4고 b가 3이라는 걸 통해서 똑같이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류끼리는 같게라는 말을 해주실 수 있다면 실수 부분끼리 같게 그리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게 해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a가 b가 각각 4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두 대상이 서로 같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끼리는 같게라는 말을 되게 강조하는 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시콜콜한 것들 나타내고 있으니까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아마 초단 시간일 수도 있어요. 좋다니까. 네, 다 지우지 않습니다. 불편. 그래서 우리 지금 방금 전까지 복소수가 서로 같기 위한 조건 봤었고요. 좀 쓰잘데 경우 이거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부분 좀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기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은 되게 복소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었다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이게 정의입니다. 이거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완전 쓸모없고 썰렁해 보이는 정의죠?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는 기호 하나 도입했으니까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기호를 만들어낸 것인데 이 켤레복소수라는 기호가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고 부르는데 이 바라는 기호가 의미가 있어질 정도로 공부를 하시려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되게 좀 수학적으로 재밌는 문제들을 풀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당장 그런 걸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걸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예시 여기다가 이거 바 씌우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좀 웃겨요. 이거 바 두 번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켤레를 켤레니까
이 복소수 부분만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건데 복소수 부분 그러니까 허수 부분의 부호를 두 번 바꾸면 자기 자신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얘기고요. 그리고 또 따로 떼어내서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3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i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가 무엇에 해당하냐? 그냥 허수 부분만 부호 바꾸기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쓰잘데기 없다고 해가지고 이게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복소수의 덧셈.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게 그냥 기존의 상식대로 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기존 내의 상식대로 푼다고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를 하는 것이냐면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복소수라는 체계 자체가 수체계 자체가 실수의 확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영화 후속작 같은 거잖아요. 그럼 영화 후속작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었던 뭐 등장인물 간의 관계라든지 그 등장인물의 아니면 뭐 이야기의 줄기 같은 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뭐 리부트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아닌 이상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끌고 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복소수의 덧셈, 사실 먼저 덧셈만을 설명을 할 것이지만 여러분은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복소수의 덧셈은 유리수의 덧셈과 비슷할 거예요. 아니, 그 실수의 덧셈과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실수의 덧셈과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었냐면 다항식의 덧셈이 있었잖아요. 그럼 실수의 덧셈, 다항식의 덧셈, 복소수의 덧셈, 이런 것들이 다 한 세트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시면 상당히 쉽게 될 텐데요. 3 더하기 3은 당연히 7이고요. 3x 더하기 2, 4x 더하기 6은 당연히 같은 대상들끼리 계산을 했더니 7x 더하기 8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복소수에서도 우리가 덧셈을 좀 깔끔하게 만들어내고자 한다면은 3 플러스 2i와 4 플러스 6i를 더했을 때 당연히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것끼리 더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겠냐. 그게 기존에 쓰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문법 체계가 아니었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소수의 덧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상식대로 풀면 된다 라는 것인데 기존의 상식이 무엇이었냐. 같은 대상끼리, 그러니까 같은 카테고리끼리 1차식은 1차식끼리, 2차식은 2차식끼리, 어떻게 보면 뭐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100의 자리는 100의 자리끼리, 그리고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더해주는 게 우리한테 있어서 되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소수의 덧셈 배웠으면 뺄셈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더 가르치는 게 민망해가지고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칠판정리하고 복소수의 곱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칠판지로 있는 동안 켤레 복소수랑 복소수의 덧셈 뺄셈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예, 대충 칠판 좀 지웠고요.
복소수의 곱셈에 대해서도 계산을 할 것인데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한 얘기지만 방금 썼던 멘트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기존 방식대로 복소수를 곱셈하시면 될 텐데요. 제가 안 알려줘도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1 플러스 3x, 2 플러스 4x 얘네들을 곱하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은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 둘 먼저 계산하면은 2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 먼저 계산하면은 4x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 계산하면은 6x, 마지막 계산하면은 12x 제곱이라는 걸 파악을 하셔서 이거 내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당연히 좀 내림차 오른차 순정이어가지고 불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x 플러스 by ax 플러스 bi 곱하기 뭐 cx 플러스 di 이거 공식으로 외우면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공식으로 외울 게 있고 안 외울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 체계의 확장에 해당하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냥 그때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 둘 계산했더니 2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 계산했더니 4i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 계산했더니 6i, 마지막으로 얘네 둘 계산했더니 플러스 12i의 제곱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거를 명심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2 더하기 얘네 둘 계산해서 10i 얘는 정리해 보니까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걸 아셨죠?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셔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상식적으로 기존 방식대로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 아시겠으면은 직접 몇 개 정도 복소수 나열해 놓고 나서 얘네들끼리 곱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저는 시험을 안 봅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시험을 보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드물거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시험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랑 계산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좀 나누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산 열심히 하라고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을 진짜 좀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시험 시간이 생각보다 짧은데 지필평가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 시간이 짧은데 남들이랑 나랑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하는 그 속도는 어떻게 보면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잘하는 애들이 당연히 생각도 잘해요. 그런데 잘하는 애들이 계산도 100% 잘하냐? 사실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나는 수학을 어느 정도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계산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면 계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나는 지금 뭐 수학적으로 그렇게 재능이 있는 것 같진 않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계산이라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은 좀 맞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잘하고 볼일입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계산에서 덧셈 뺄셈 곱셈까지 했고요. 나눗셈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바로 예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것을 a 플러스 bi 꼴로 표현하라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요. 사실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소개를 하고 싶어요. 숫자도 뭐 그냥 그대로 써버리죠. 2 마이너스 그냥 3이라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i 대신에 다 그냥 루트 3이라고만 써놨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하고 나면은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될 거고요. 아이디어 몇 가지 떠올리게 됩니다.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했을 것이고요. 합차공식 쓸 거예요. 근데 합차공식을 쓸 건데 왜 쓰냐면은 이 분모가 불편하기 때문에 합차공식을 씁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게 a 플러스 bi꼴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복소수분의 복소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복소수분의 복소수라는 것도 결국에는 a 플러스 bi꼴로 환원이 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테크닉을 이용해가지고 분모에 있는 i를 지워주면 되는 거네요. 근데 분모에 있는 i를 지워주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외워두시면, 이거 진짜 기억해 두시면 편한 게 그냥 기존에 썼던 합차공식을 그대로 써주시면은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합차공식 하고 싶으면은 얘의 혈액 소수 곱해주시면 되겠죠? 또 억지로 혈례라는 말 쓰느라 지금 고생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모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분모 같은 경우에는 4-i의 제곱이고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계산이 좀 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i의 제곱이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라는 걸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게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냐? 복소수의 나눗셈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은 문제가 되게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많은 복소수들의 정의도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계산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요령들이 이러니까 여러분이 좀 따라오실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중이고요. 이제 여러분이 좀 연습해야 될 만한 것들 좀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물론 저는 이제 간단하게 소개만 할 건데 수업 시간 중에는 이걸 다 제가 알려드릴 작정입니다. 우리 지금 강의 찍으면서 숙제 같은 건 당연히 없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많은 문제집들에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 복소수의 거듭제곱에서 규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이 나타나는 걸 몇 가지 정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요 i를 계속 거듭제곱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i도 있을 것이고 i 제곱도 있을 것이고 i 세제곱도 있을 것이고 i 네제곱도 있을 것이고 i 다섯 거듭제곱도 있을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산하셔야 될 것들은 얘도 거듭제곱 좀 계산해 보시길 바라고요. 막 만드는 것 같죠? 솔직히 막 만드는 건 아니고요. 다 패턴이 있어서 만드는 건데 이런 것들을 거듭제곱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여러분이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복소수에 대한 얘기는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 아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숙제를 하나만 더 드리겠다는 겁니다. 복소수의 제곱근, 그러니까 a 플러스 bi에다가 루트 씌우는 게 가능하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굉장히 많은 것을 다룬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었냐면은 복소수는 실수의 확장이기 때문에 실수에는 없는 성질도 있기도 하지만 계산은 기존에 있었던 방식 그대로 하는구나 라고 한다는 것도 알았고요. 복소수를 구성하기 위한 허수아비 i라는 것에 대한 성질도 좀 알았어요. i가 들어갔으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그런데 이건 실수는 아니구나 라는 거 알았고요. 그리고 복소수가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수, 사실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수여가지고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부분을 실수 부분이라고 하면서 뒤에 있는 부분을 허수 부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빠져 있냐면은 왜 이런 걸 만들지라는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왜에 해당하는 부분과 함께 그리고 좀 여러 가지 방정식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열심히들 공부하십시오.